이 경과 비율인데, 자, 이게 뭘까? 경과하지 않았다는 뜻하는 미니까, 그죠? 경과가 안 됐네. 그걸 비율로 따져놓은 거네. 경과가 안 됐음을 비율로 하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그냥 해지에 의한 미경과 비율. 그 다음에 감액에 의한 미경과 비율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경과 비율을 적용하는 건 보험 계약이 해지될 때, 또 하나는 보험 가입 금액이 감액됐을 때 적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도 이걸 많이 겪어요. 뭘 겪냐면, 야, 보험회사는 나쁘다. 아니, 왜요? 아니, 내가 낸 보험료는 1,000만 원인데, 지금까지 낸 게 얼만데, 돌려줄 때 이게 800도 안 되고, 800이면 내가 이해한다. 300이나 준다 하더라. 그러면은, 이건 또, 이게 입장이 곤란하잖아요. 그죠? 원금은 고사하고, 내가 낸 원금에 반토막도 안 준대. 라고 했을 때, 누가 그 보험회사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가지겠습니까? 근데, 앞으로 이걸 안다면,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이나 또는 계약서가 낸 보험료는 용도가 순수한 보험금을 위한 것도 있지만, 그렇죠? 나머지 운영비도 포함되어 있어요. 운영비도.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 거예요. 보험료에는 여러 용도가 있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 2020년 12월 1일에 계약 체결을 했어요. 계약 체결했다는 얘기는 뭘 납부했다? 보험 냈다는 말 아닌가요? 시작이 됐어. 그러면 2021년 1월, 2월 쭉 갈 거 아니에요. 1년간이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보험료가 다 배분되어 있어요. 일정한 비율로. 그게 뭐 동일 비율은 된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는데 대부분 안 되는 게 많아. 동일 비율이 아닌 게. 자, 일소의 보험 종기는 언제라고 그랬죠? 됐네, 이제. 이게 다 합격이네, 이분들. 다 합격이네, 이제. 9월 30일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내가 그럴 수는 없지만 10월 1일에 보험 계약을 너무 썬들라. 내가 신고해도 오도 않고 그런 일은 없어요. 오도 않고는 없습니다. 늦을 뿐이지 안 가진 않아요. 그죠? 나 해지할 거야. 아니 그러지 마시고 몇 달 남았는데 한 달 남았잖아. 이제 10월 1일 하면 한 달만 좀 달 넘기면 되는 건데 그 안에 무슨 일이 생길지 어떻게 알아? 나는 보험금 안 받으니까 해지할 거야. 계약자가 그렇게 강요하면 어쩜 해지해 줘야 되지.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험 상품에 아까 보험료를 한 번 냈는데 거기에 적과 종료 이전, 적과 종료 이후, 그 다음에 가을동상에 일소 쭉 있었을 거 아니에요. 항목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일소라는 이 보상은 사실은 봄에는 배정이 안 돼 있겠죠. 봄에는 일소가 거의 안 생기니까 그러면 뭐 7월부터 시작해서 한 9월까지나 9월 30일이 종료의 일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일소가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그 기간 안에 그 일소에 해당하는 보험료. 그러니까 내가 보험료를 10만 원 내면은 그 중에 일소가 만약에 10,000원이 배정되어 있다고 하면은 10,000원에 대한 배정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원래 그렇게 돼 있어. 있어요, 그렇게. 그럼 일소가 4개월 동안에 해야 되는데 이미 9월 31일 초과해버렸다면은 10월 1일이라면은 일소는 이미 끝났어, 상품이. 그럼 일소에 대한 보험료는 다 소진해버린 거죠. 그럼 일소 항목에 대한 보험료는 돌려줄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잖아요. 그럼 왜 안 돌려주냐 하면은 회사는 뭐라 그러냐? 보상 받았잖아요. 이렇게 할 거란 말이야. 그러면 나는 보상 받은 게 없는데? 라고 얘기하겠죠. 난 한 번도 안 받았는데? 그러나 그 기간 안에 위험 담보로 해놔서 보험료를 사용한 거잖아요. 뭔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9월 30일까지를 계산해서 보험료를 배분해 놓은 거예요. 그럼 그 기간이 지나면은 그 일소에 대한 보험료는 완전히 어쩝니까? 소진되죠. 그 소진을 숫자 뭐라고 표시해? 0 이렇게 표시한 거예요. 근데 가을 동상에는 이 집 도기 시작하잖아요. 됐죠? 그리고 가을 동상에는 돌려받을 것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10월, 11월 30일이 종료했으니까 그 기간 안에 과실에 대한 보험료 남아있죠. 그런 것들을 전부 제하니까 낸 보험료의 일부만 돌려주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회사가 돈을 안 준다. 물론 이제 참 경제라는 게 그래요. 경제라는 건 참 묘해요. 이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개입이 안 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공산주의는 자본이 개입 안 되냐? 천만의 말씀. 더 개입이 돼 있을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그러지. 북한 가보셨나요? 안 가봤으면 하실 말씀이 없는 거고, 저보고 갔냐 물으면 저도 안 갔어요. 별로 할 말은 없는데, 언론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북한의 실상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일정한 기간에 따라서 보험료가 배분되어 있는데 그게 소진이 되면은 돌려줄 것이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종료일까지 다 남았냐? 그건 아니죠. 일정 기간이 지나면은 다 소진이 돼버리죠. 그러면 나머지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보험료 일부를 준비해 놓은 거. 우리가 예금이라고 하면 지준율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은행이라는 데가 어떤 데냐면 나쁘다는 뜻이 아니고 좋다는 뜻이 아니고 이런 개념이죠. 저보다 잘하는 뭐 금융기관에도 많이 계세요. 우리 평가사 중에는 금융기관 분이 많이 계시네요. 그래서 제가 아는 체하면 안 되긴 하는데 이런 거예요. 내가 1억을 맡기면 은행에다가 은행은 그걸 얼마나 불릴 수 있어? 1억 가지면은 지준율 10%로 본다면은 1억에 대한 9천만 원을 대출하고 10% 나눠. 그러면 그 다시 또 9천만 원 대출했잖아요. 그 9천만 원에 10% 놔두면 거기만 놔두고 다시 대출해.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알파가 늘어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맡긴 1억은 단순한 1억이지만 은행이 그래가지고 그냥 숫자에 불과한 그 숫자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돈을 불려요. 그러면 우리가 그거 다 주라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만큼 주라 하는 거야? 1억에 대한 것만 주라 하는 거잖아. 이자만 주라. 근데 은행은 그거 갖고 못 사니까 그걸로 계속해서 이제 회전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맡긴 이자보다는 더 많은 대출 이자를 받아가지고 하게 되는데, 뭐 이제 은행이 얼마까지 갈지는 모르겠어요. 앞으로 새로운 시대가 오게 되면 은행도 많이 좀 약화될 건데, 왜냐하면 우리가 ATM이나 은행 지점 많이 줄어든거 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만큼 세력이 약화됐다는 뜻이에요. 그게. 그런 건데, 그것까지 얘기하면 이제 복잡하니까 설명가사지 우리가 경제권은 공부하는 건 아니니까. 그러나 좀 알고 있지 않아서 설명해 드렸는데, 이게 보험료는 일부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걸 나눴어. 근데 손해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회사는 다른 회사하고 다시 보험 계약을 해요. 그걸 뭐라고 그래? 재보험이라고 해요. 리스크를 분산하는 거죠. 한 회사가 이거 맡고 있으면 너무 위험이 커. 그러니까 리스크를 분산하기 위해서 다른 회사에다가 재보험을 가입하는데 재보험 회사가 안 받아줘. 왜냐하면 농작물 재보험은 손해율이 크겠잖아요. 이거 자연재해 볼라병 왔다 하면 그냥 외향창창창 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일반 사기업의 보험회사가 안 받아요. 재보험. 그러니까 누가 받아 그것을? 그렇지. 국가, 정부에서 받은 거야. 재보험을. 알았다. 정부 예산을 하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계약자님들이 그래요. 당신도 돈 주는 거 아니니까 많이 줘 하는 것은 맞지 않아요. 일부는 맞을 수 있지만. 그러나 당신 돈 아니지만 우리가 내 세금으로 운영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또. 그죠? 국가에서 지원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러면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계약자님은 자기 부담, 계약자 부담 보험료 비율이 있다고 그랬죠. 그거 냈는데 계약자는 무슨 생각을 해? 항상? 총 보험료만 생각해. 내가 낸 보험료가 얼만데? 얼마 내셨는데요? 그러면 계약자 부담 보험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분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다? 총 보험료. 그래서 물어봐요. 왜 그래 생각하는데 내가 계약 안 했으면 이 돈이 생기겠어? 그러면 그래서 제가 그때는 약간 듣기 싫은 소리를 해요. 사장님이 계약 안 하셔도 저희들은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입하십시오 이렇게 권유를 해요. 왜냐하면 그것만 가지고 살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다른 이론으로 인해 사는 거니까. 자 갑니다. 그러면은 이 해지에 의한 것이 요거 있어요. 계약자가 잘못했어. 그걸 뭐라고 그래? 계약자 책임이라고 그래. 근데 회사 책임도 있을 수 있죠. 책임을 굳이 따진다면은 그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계약자의 책임이 무가 있고요. 회사 책임 있을 거 아니에요. 계약자 책임이 없이
어쩔 수 없이 보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가 생기겠죠. 그럴 수 있겠습니까? 계약전 제대로 했는데 부실고지 안 하고 고지 위반도 안 했는데 이게 잘못된 거야, 계약이. 예를 들면은 A 필지에 내 과수가 심어져 있는데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요. 나는 308 번지에 내 과수나무가 사과나무가 100주 있다 그랬더니 잘못 듣고 설계하신 분이나 안내하신 분이 비농지에 100주가 있는 걸로 생각한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지번이 809하고 908은 비슷하잖아요. 안 비슷한가? 저는 간혹 숫자 개념이 약하다 보니까 그런 건 헷갈려요. 809, 908. 그런 것도 헷갈리니까 계약자하고 섭외할 때도 약간 헷갈릴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메모를 하긴 하는데. 그러면 가봤더니 계약이 이거 안 되는 거잖아요. 해지해야 되잖아요. 그 대신 그거 유지할 수 없잖아요. 잘못된 계약이니까. 그러면 계약자 책임 있다 없다. 이때는 전액을 환급해요. 보험료 전액을 환급하는데 계약자의 책임이 있거나 계약자의 변심이 있거나 그럴 때 해지할 수 있잖아요. 나 계약 안 할래. 그러면은 그동안 언제 해지하느냐에 따라서 돌려받는 환급 금액이 달라지겠죠. 그것이 뭐예요? 미경과 비율이다. 그래서 타이틀을 뭐라 하냐면은 미경과 비율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무엇에 의한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해서 해지하는 경우에 환급보험료를 산출하는데 쓴다 이 말이 쓴다. 계약자의 책임이 없으면 쓴다고 전액을 환급해야 돼 보험료를. 근데 뭐라고?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면 미경과 비율을 적용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역시 회사의 책임으로 의해서 해지할 것 같으면 됩니까? 이것도 전액 환급해야 되겠죠, 당연히. 이거 전액 환급이다. 그런데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면은 일정 그 룰이 있을 거 아니에요. 표가 있잖아요. 근데 표가 일정한 룰이 아니죠. 100, 199, 뭐 79, 63, 54 갑자기 달라지는 건 이것은 애울 것이 아니다. 우리가 할 것이 아니다. 그러면 나는 기어이 애울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39쪽에 있는 거 이건 애우셔야 돼. 이때는 간액으로 인한 건데 근데 내용은 사과배가 54 달감 떨감이 73이죠. 또 한정보장일대계 사과배가 72. 왜냐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앞에 표는 너무 복잡하고 이걸 안 해야 되는데 뒤에 39쪽에 있는 건 단순하잖아요. 단순한 건 외우고 보자. 굳이 안 외워도 막 시험 보는데 어려움 없겠지만 그래도 외워놓는 게 훨씬 맞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해지한 거고 가입 금액의 감액이 뭐냐면 아까 설명드렸죠. 분명히 가입은 10,000kg을 가입을 했는데 무엇을 실시했다고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평착이야. 평균 착과량. 그래서 가입을 했는데 이때 무엇을 한다고? 적과후. 그러니까 우리가 써봐야 돼. 이것도 항상 연습에 써봐야 돼요. 착과수 조사를 했더니 뭐가 나와? 결과가. 적과후 착과수 나오겠죠? 이게 이거야. 근데 조사란 말하고 수하고는 저 다른 말이란 거 알 수 있잖아요. 이건 조사했던 거고 이것은 그 결과 값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것을 개당 무게를 합하면 개당 무게를 곱하면 뭐가 나올까? 량. 적과후 착과 량이 나오는 것이지. 됐지? 이해됐죠? 그러니까 수는 숫자야. 양은 무게니까 그 무게의 기준은 개당 무게를 곱해야 되죠. 그러면 이제 양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10,000kg이면 350g이면 역수하면 나오겠죠. 대략 몇 개인지. 얼마 될까? 35,000개? 더 되나? 하여튼 역산을 하면 나올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양으로 환산하는데 이때 해봤더니 9,000이 나왔어. 그럼 이것이 뭐가 되냐면 특별하게 적관에서 뭘 쓴다고요? 기준 수확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평착을 가입했던 게 보험 가입 금액인데 이때 이 조사를 하면 이게 나올 거고 이것으로 킬로그램당 가격으로 한 게 양으로 하면은 기준 수확량이고 이게 이제 최종 뭐가 돼? 보험 가입 금액이 되는 거예요. 최종 보험 가입 금액. 그러니까 두 번 생겨요. 가입 수확량이 두 번 생기는 거야. 처음에 평년 착과량을 가입해서 가입 수확량이 생겼다면 다시 저가 척값을 토양해서 완벽하게 정해진 양이 이제 정해지고 이것을 우리는 부른 말이 기준 수확량이고 최종 보험 가입 금액이 정해진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변동이 없으면 똑같은 양이겠죠. 이 금액이. 변동이 있으면 하는데. 아까 더 많이 착과되어 있으면 증액한다고 안 한다고? 안 한다 했는데 더 적게 착과가 되어 있으면 보험 가입 금액을 전다고요? 감액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게 그래서 증액 항목이 지금은 없어요. 없으니까 생각하지 마시고 실제 양보다 적게 착과가 되면은 보험 가입 금액을 감액하는구나. 그럼 감액 비율은 얼마겠어요? 그 감액된 양만큼 비율이겠지. 아까 9천이면은 10%가 비율로 적어졌잖아요. 그러면은 10% 보험 가입 금액의 10%까지만 가지고 계산해야 되지. 그래서 보험 가입 금액에 곱하기 그 다음에 감액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적용해야 되죠. 그러니까 원래는 10,000kg에 대해서 가입을 했는데 9,000kg만 착과가 되어 있으니 차액은 얼마야? 1,000이죠. 그럼 이걸 다 빼버리고 1,000kg에 대한 그죠? 보험 가입 금액을 감액시켜줘야 되죠. 그러면 이제 아까 계산이 뭐였어? 요율, 1료, 2는 뭐라고? 2,000, 3은 뭐라고? 방, 4는 뭐라고? 수. 그러면 특별과는 적용 안 됐으면 필요가 없는 거죠. 이거 적용할 필요 없죠. 방지에서 없었으면 필요 없는 거죠. 그러나 이건 무조건 있어야 된다겠죠. 이건 있어야 되고 요율이 있어야 되니까. 이 두 개는 무조건 필수예요. 보험료 계산하거나 할 때는 필수가 이 두 개는 무조건 필수입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곱하기를 하게 되면은 일정 금액이 나오는데 마지막 뭘 적용해야 돼? 감액 미경과 비율. 지금 타이틀이 뭐라고? 미경과 비율이죠. 근데 그 원인이 뭐라고 미경과 비율이? 감액 때문에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감액 미경과 비율을 적용해야 돼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걸 놓치면 안 돼요. 여기서 이제 핵심 포인트. 이 10% 감량을 총 보험료에서 계산해 놓은 다음에 마지막으로 뭘 적용 하나 더 해야 되냐면 곱하기 계약자 부담 보험료 비율을 적용해 줘야 돼요. 부담 보험료 비율. 왜냐하면 계약자는 얼마를 낸 거예요? 보험료를. 계약자 부담 보험료 비율만큼은 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총 보험료세를 돌려준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가입시키는 거 무조건 해지시키면 돼요. 그래도 보험료 몇 %는 더 받아? 80% 더 받지. 자기가 10% 만약에 부담했으면 계약자 부담 보험료를 10% 받았으면 90% 더 받는 거야, 보험료를. 그런 이론이 있으면 돼야 안 돼. 안 돼서 무엇에만 돌려준다? 계약자 부담 보험료 비율만큼만 돌려줘야 돼. 맞죠? 그럼 적용되는 게 뭐야? 자, 보험 감소량에 대한 금액. 만약에 1,000만 원이면은 만약에 10%면 100만 원이겠죠. 100만 원 내에서 요율 있으면 적용하고. 그러니까 원래 처음에 보험료 계산할 때에 적용했던 걸 다 적용해야 돼, 일단. 그죠? 처음에 계산할 때에 요율 있었고, 그다음에 이 전이었잖아요. 전년도까지 적용했으면 하고, 이 과수원에 방제세를 할인받았다면은 그것도 적용해서 해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특이하게 가입해갖고 할인받았다면은 할인받은 것도 적용해야 돼요. 거기다 뭐 곱해야 돼? 계약자 부담 보험료 비율 곱해야 되고, 마지막 뭐 곱해야 돼? 감액 미경과비율 곱해야 돼. 그래야 최종 환급 금액이 나와. 좀 복잡하죠? 자, 그럼 책을 한번 볼까요? 12번 이쪽으로 와서 39쪽에 차액 보험료는 감액분. 아까 감액분 뭐냐면은 10,000kg에 대한 1,000kg가 감액된 거지. 1,000kg에 대한 무슨 보험료야? 계약자 부담 보험료이지. 그 말이 이 말이에요. 거기다가 뭘 적용해야 돼? 감액 미경과비를 적용해야 돼. 근데 미납입 보험료는 빼야 돼. 자,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보험 상품에서 보험사고 발생했을 때 전화가 와요. 보험금 지급할 때 보험회사에서 지금까지 2개월을 미납했는데 그 보험료를 차감하고 보험료 지급이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봐. 이 말은 당신 내가 그렇지 않으면 보험료 다 보험금 주겠는데 그 미납했던 보험료 있잖아요. 그걸 나중에 내라 이 말이. 복잡하잖아요. 나도. 해서 복잡하고. 그러니까 이해하면 어떻게 돼? 내가 2개월 동안 보험료 미납한 거 있잖아요. 여러분 돈이 여유가 있으면 매달 보험료 납부하고 자동으로 빠져나가 하면 좋은데 세상에 그렇게 다 보험료를 다 낼 만큼 여유가 있는 건 아니죠. 그리고 어떤 애들은 한 달 밀릴 수도 있고 2달 밀릴 수도 있는 거잖아.
근데 2달 미내도 해지는 안 되죠. 왜냐하면 통보를 해야 돼. 해서 이거 해지를 한다. 그리고 그 다음 달 말에 해지를 하는 거죠. 여유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2개월까지 버텨도 보험료 안 내도 해지는 안 돼. 당장은. 일부러 그럴 필요는 없지만 돈 있으면 그렇게 하지만 뭐 쓸 용도가 많잖아. 그래서 어렸을 때 제가 어머니에게 돈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왜 저렇게 돈을 많이 나는 안 주나 싶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어른 돼서 내가 생각해보니까 그거 주머니에 담아있는 돈 가지고 쓸 돈이 자녀들에게, 자식들에게 돈 주는 거 외에 쓸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항목들이. 나중에 알게 된 거죠, 그것을. 안 주시면 했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 돈이, 미납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농작물 재해보험은 무슨 납이냐면 일시납이야. 일시 한 방에 내야 돼. 그럼 미납 보험료가 생겨, 안 생겨? 안 생기겠잖아요. 그죠? 그러면 왜 미납 보험료가 생길까라고 한번 생각해보자 이거지. 없는데,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서 이게 없으면 적용 안 하면 되는 거잖아요. 있으면 적용해야 되는 거. 왜 생기냐면 제가 보험 계약을 했죠. 원래 3월 15일에 보험료 내기로 했는데 그때 돈이 없어. 그러면은 야, 이전에 창고에 쟁여놨던 양파 팔고 줄란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담당 과장에게 그 15일에 계약해야 되는데 그 공판 돈이 20일 나와. 그때 돈 낼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그러면 이 사람 보험료 냈어요, 안 냈어요? 계약은 유지됐죠. 그러면 그 안에 사고 일어났을 때에 미납 보험료가 생기는 거죠. 그걸 차감하겠다 그 말이에요. 또는 이런 게 있어요. 원래는 일시납인데 실제 이론상 여러분 교재에는 없어요. 뭐 예전에 방법서에는 분납 제도가 있었어요. 분납. 2번에 나눠서 냈어. 원래는 우리 보험료 월납이잖아요. 한 달에 한 번씩 내야 되는데 농작물 재해보험이 분납 제도가 지금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현장에서는. 근데 이론상으로 있었단 말이에요. 한 번에 70%를 보험료를 납부하고 나머지 30%는 다음에 낼 수 있는 제도가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시행된지 안 된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당연히 70% 냈으니까 보험 계약 성립됐죠. 나머지 30%는 나중에 낼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안에 보험사고가 나거나 해지되거나 이런 일이 생길 거 아니에요. 또는 감액이 생긴 거라. 그러면 미납보험료가 생겨 안 생겨? 생기겠죠. 그때 뺀단 말이에요. 원칙적으로는 일시납이기 때문에 미납보험료가 생길 수 없는 거지만 실제 시험 문제에 설계가 돼 있다면 어쩐다고요? 뺀다. 방법적으로 드리잖아요. 뺀다고 했으니까. 그게 10,000원이든 20,000원이든 1,000원, 2,000원이든 간에 있으면 빼야 되는데 여러분들 시험 볼 때 그게 보여야 돼. 눈에. 시험지가. 미납보험료가 있다네 없다네를 확인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확인해야 된다. 감액 미경비를 적용하면 나중에 한번 기억하시고 넘어갈게요.